고치겠다 하면 될 일을 자, 양문수 위원님.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2017년 5월 26일 조선일보는 실제 지면에서는 기업 광고를 해요. 정빙 자료는 인천공항공사 광고를 줘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마 잠깐만요. 뭔지 내가 지금 모르겠네. 질문 안 했는데. 네. 정빙 자료는 인천공항에서 5천만 원 받아 먹고 이렇게 광고했다고 정빙 자료 내고 실제 광고는 다른 광고를 넣었단 말이에요. 사기 광고 맞죠? 그게 양 의원님 아니 사기 광고 맞냐고 안 맞냐고요. 사기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 어떤 왜 문제가 그러냐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일보가 그건 조선일보만이 인천공항에 사기 친 거잖아요. 아니 조선일보만이 아니고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제가 조선일보 사례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 문제는 자 양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문은 판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판가리- 가령 부산으로 가는 신문, 아니. 충청도로 가는 신문. 잠깐만요. 제가 자를게요. 초판이든 예. 2판이든 3판이든 지방으로 가는 때 거기에다가 광고 넣어달라고 하나요? 최종판에 넣어달라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초판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업을 하는 잠깐만요. 사람들과 계속해서 지금 이 사장님이 네네. 왜 조선일보를 자꾸 싸고 돌아요? 조선일보 출신이라서? 아니잖아요. 조선일보가 그거는 광고 제가 주에게- 조선일보를 싸고 돌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세요. 없어요. 그럼요. 아무 이유 없죠. 네, 그렇죠. 조선일보가 네. 광고주에게 돈을 5천만 원 받고 광고를 팔고 광고를 안 싣고 다른 기업 광고를 실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 광고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관행을 떠나서 그때 2017년도에 잠깐만요. 많은 신문이 그렇게 2017년뿐만 이른바 아니고 지금 판가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했습니다. 거의 광고 정빙을 이게 정빙 나중에 자료를 적발이 제출했잖아요. 되어서 조선일보가. 나중에 아니 이건 조선일보만의 이사장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조선일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조선일보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거의 광고 정빙 자료를 제출했죠. 그러면 그게 사기죠. 사무소 위조죠. 공무수 위조죠. 정부 광고 받아먹고 광고 안 싣고 일반 기업 광고 실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자, 그때의 관행이 신문사들의 관행이 아 제발 좀 관행이라고 판가리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관행이라도 잘못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기는 사기잖아요. 허위 정빙 서류 냈으면 사기잖아. 광고하겠다고 돈 받아먹고 광고 안 해주고 다른 광고 주위에 팔아먹은 거 맞잖아요. 그리고 언론재단 10% 뽀찌 먹었잖아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이 이야기가 2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재단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광고 업무 이행 계약서라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거의 광고 정빙 자료를 제출한 조선일보는 더 이상 정부 광고를 못 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계약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쌍방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이행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언론재단하고 조선일보 짜고 치나요? 조선일보가 거의 광고 정빙 내면 언론재단이 이의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건 그걸 언론재단이 양 의원님 그거는 조선일보와 언론재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사례를 조선일보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드시는 거죠. 자,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언론재단 안 했어요? 왜 계약 체결 안 했어요? 이행계약. 왜 안 했어요? 제 전임자가 왜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전임자가 아니고 지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징계해야지 그러면. 그죠? 네? 실무자 징계해야죠. 두 번째, 징계를 왜 언론재단은 22년부터 관련 12개 신문사 실태 조사를 하고 자료 공개 안 해요? 아 그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업의 사기업의 그 비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네. 돈 떼먹은 놈들이 무슨 비밀이 있어요? 광고비 받고 광고 안 해주고 이중 판매했는데 그게 무슨 보호해줘야 할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 사람 자. 자꾸 좀 꾸밀라 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고치겠다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자꾸 그렇게 우겨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출신 자, 라고 이야기하죠. 양문수 위원님. 장관님. 네. 힘드시죠? 네. 조선일보가 매체에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매체는 신뢰하지 않는다. 1등을 했어요. 37%.
1등을 했다. 그리고 이 매체 신뢰한다. MBC가 1등을 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조선일보 출신 재단 이사장이 저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재단 이사장이 기본적으로 통계 전문가가 아님이 이미 드러났고 만천하에, 그런데 끝까지 자신이 샘플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 질문을 하려고. 작년에도 그 얘기는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작년 국회에서도 뭐 공정성, 신뢰성 뭐 이 얘기는 많이 논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47개국의 10만 명을 향해서 똑같은 조사 방법론으로 했는데, 유독히 대한민국 언론재단 이사장만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특히 표직과 관련해서, 표본 표직과 관련해서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식함이 지난번 7월 달에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원래 이 질문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 설거지 질의를 하게 만드시는, 저 한 번도 추가 시간 안 주셨었거든요. 저 오늘 세 번째 왔는데. 예, 추가 시간. 좀 죄송합니다. 장관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장관님의 그 대답이 상식에 선에서 대답을 해 주셨다고 봐요. 조선일보가 끼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재단의 기본적인 이 세금을 이용한 보고서 구입과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의 비전문적 식견으로 끝까지 이렇게 우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조선일보를 한 군데가 뭐 그 광고 문제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신문사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아마 조선일보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더 자꾸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러면 장관님 우리 그렇게 김효대 이야기하면, 이사장이 뭐 아니 장관님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 아니 그러면 출신이라고 해서 조선일보를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무슨 생각은 일종의 안 되거든요. 못 믿는 매체 1등, 그다음에 조중동 들어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조질까요? 조선일보 출신은 정다요. 이 문제고요. 제가 지금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 언론인 장기 연수, 재단 이사장님, 언론인 장기 연수 한 명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죠. 네네. 대통령하고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얻어먹고 나서 갑자기 엄청난 게 숫자가 늘었죠. 그거하고 5월 24일 대통령이 잠깐만요. 5월 24일 대통령이 계란말이 김치찌개 먹고 나서 바로 6월 17일 날 연수 학대 사업을 바로 펼쳤죠.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관련이 없다고 칩시다. 갑자기 4명에서 10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0명. 제가 처음에 재단 잠깐만요. 이사장이 되니까 그러면 언론인 연수, 해외 연수가 5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양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삼성, LG 뭐 이런데 SK 이런 데에서 각각 10명씩, 그리고 언론재단에서도 10명씩 이렇게 해서 1년이면 한 4, 50명씩 해외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해외 언론 연수 사업은 이게 김영란법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위축이 되어서 다 안 하게 됐습니다. 몇번 제가 수용한다 치고. 네네. 사장님 작년 10월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사업 계획 발표했고요. 우리가 10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하고 기자들하고 김치찌개 먹고 계란말이 나루 먹고 나서 또 10명이 늘었어요. 갑자기 6월 17일 날 발표했고, 1월 초에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 이사장님 지금 말씀 좀 실득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한꺼번에 놀고 나서 대통령하고 놀고 나서 언론재단이 거기에 바로 10명.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월 갑자기 때렸어요. 그 다음에 그건 장기 연수에 한해서 어떤 해외
준비 연수는 원래 있었습니다. 단기 연수, 예, 예. 교류가 갑자기 다 늘었어. 이런 예산 제가 와서 공무집입니까? 아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저 기자들의 해외 연수가 사실은 요즘 인터넷 시대여서 10월달에 오셔가지고 사업 준비를 해가지고 1월달에 그 내용을 발표를 했어야죠. 대통령 방문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내용이 새롭게 발표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양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작년에 제가 2배로 늘렸는데 1차로 2배로 늘린 겁니다. 늘렸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온 사방에서 전화가 오면 어떡하나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1.6대 1밖에 안 됐습니다. 더 제가 비참하게 생각한 것은 지방지 기자가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때 내가 그동안에 현장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현장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하는 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됐습니다. 전화가 많이 올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조선일보, 24년에도 조선일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방지를 걱정하는데 이번 24년 연령 중에 지방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24년에 KBS 조선일보 매경 그렇기 때문에 동아인데 지방지가 없는 이유를 제가 지방지 이 발행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지방지 하나도 없어요. 달라? 예? 그러니까 지원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사장 명단 공개했으면 이사장님 전화 안 받지요. 제대로 된 공정한 심사위원 명단을 우리 이사장님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바는 없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성과 소속은 아마 양 의원님께 제출한 것 같고요. 이름까지 공개하려고 그러면 제출하려고 그러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부 심사위원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심사위원들이 이에 출범이 되지 않는 심사위원으로 배치했으면 그래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이사장님이 한테 전화 오면 이거는 심사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봐야 양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고 내 권한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사위원 명단 공개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개인이 동의하지. 한두 번이지 끝까지 장기 해외 연수에 조선일보 거의 빠진 적이 없어. 지금 2번 연속 조선일보 계속 들어갔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이사장님 오고 나서 조선일보 정부 광고비 3등하다가 중앙일보 제끼고 2등으로 올랐었죠. 이런 부분들도 다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때문에. 이제 광고주가 어느 매체에 광고를 낼지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양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